반갑습니다. 김머십니다. 저는 최근 쇼핑몰 사업을 처음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국 해외 무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하고 오프라인 네트워킹 모임까지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처음 이제 창업을 진행하시게 된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월에 이제 5억에서 10억 이상 매출하신 대표님들까지 정말 수많은 분들을 코칭하면서 알게 된 쇼핑몰 창업을 하게 될 시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일단 실행해봐라. 일단 올려보고 고민해봐라. 같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분명히 옛날과 다르게 경쟁자들이 정말 많아졌고 무턱대고 올려서 팔리는 럭키비키 현상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판매가 되는지 그 원리를 알고 시작을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 내가 시작을 하게 되면 배우느라 되게 바쁠 텐데 이걸 이제 몰라서 몇 년 동안 정말 이제 몇 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입으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폐업을 하거나 다시 개업을 하고 나서 와 이런 방법이 있었냐 몰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금액 손실을 줄일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쇼핑몰 하나만 입점하지 마세요. 처음에 다들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하라고 하죠. 쇼핑몰 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떠올리는 단어가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입점한 쇼핑몰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쇼핑몰 창업을 준비를 하려다 보면 내가 어떤 쇼핑몰에 입점한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데 잘 모르겠다면 가장 대중적인 쇼핑몰 그리고 지금 뜨고 있고 괜찮은 쇼핑몰을 제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쿠팡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필수예요. 특히 쿠팡은 로켓크로스 시스템 덕분에 누구나 로켓 배송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경쟁력을 정말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 옛날엔 쿠팡 로켓 배송이 법인 사업자랑 일반 사업자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간이가세자도 같이 입점을 해서 로켓크로스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쉽게 쿠팡의 충성 고객과 트래픽을 가져오기 쉬워요. 최근에는 에이블리하고 지그재그도 인기를 되게 많이 끌고 있는데요. 여성 의류 쪽으로 카테고리가 맞으면 이곳에도 입점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쇼폼하고 연계를 해서 유튜브 쇼핑하고 연계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카페24 입점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되게 이 방법으로 큰 매출을 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당연히 키워드 상위 노출을 통한 판매보다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내 컨텐츠를 통해서 제품을 조금 더 매력있게 판매하고 매력있게 소개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도 입점이 가능해졌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쇼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국 입점사로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한국 판매자들도 굉장히 많이 입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도 입점해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판매자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국 쇼핑 점유율 3위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도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입점한 방법은 하단의 제휴맺기 탭에 Non Chinese Seller Registration 안쪽에 들어가시면 입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루피나 하이버,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스토어 이렇게 다양한 몰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몰들을 전부 다 입점을 하는 게 마냥 매출을 확 늘릴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에 일어났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입점하는 몰들이 되게 마이너하다면 정산 대금에서 내가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냥 판로를 계속해서 넓히는 것보다 내가 메이저한 판로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먼저 해보고 거기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 그리고 그 플랫폼의 유저들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지 광고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이해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몰에 입점을 해도 판매를 잘할 수 있는 구조는 똑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적으로 판매몰을 늘리는 것보다 일단 내가 지금 들어온 메이저한 그 판매처 쪽에서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몰에 입점하는 걸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너무 내 관심사에 집중해서 판매하지 마세요. 처음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팔려고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패션을 좋아하면 의류를 소싱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핸드메이드를 좋아하면 자수 관련 액세서리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그 방법 자체가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좋아하는 걸 팔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대신 이거 말고도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템 스카우트만 보더라도 되게 다양한 상품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 새롭게 생겨난 제품들이나 키워드들이 수천 개가 넘어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온 뒤에 아이템 발굴 쪽에 들어가시면요. 여러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데요. 카테고리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키워드들도 전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가장 대중적인 게 보통 패션도 있고 디지털 가전도 있고 다양하게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생활 건강 쪽을 눌러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보면 되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아이템 스카우트를 사실 모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길게 보진 않을게요. 대신 이제 여기서 검색수도 볼 수 있고 안에 눌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런 브랜드들에 대해서 이제 인기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3개념 그래프들도 전부 다 볼 수 있고요. 내가 지금 하려는 제품들이 얼마나 효용성 있는지 얼마나 잘 될 건지 혹은 이게 반짝 뜨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도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제품 하나를 한번 찾아볼게요.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름 시즌이니까
보니까 자동차 용품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검색수 내림차 순으로 설정을 한 뒤에 스크롤 내리면 다양한 키워드들이 정말 많아요. 주차 번호판, 차키 케이스, 유막 제거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뭐 가장 돋보이는 차량용 냉장고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달 검색수가 2만이 넘어서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키워드를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외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이 해외 구매 대행 지금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새롭게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품들이 정말 많아서 충분히 해외 구매 대행 상품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쿠팡에도 제가 차량용 냉장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지금 로켓 배송이 안 들어와 있는 제품도 1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좀 이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 리뷰가 10개도 안 되는데도 탑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용 냉장고의 한 달 검색수 자체가 24,000회인데 이게 절대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서 스크롤을 내렸을 때 이걸 3개년 그래프로 보면 여름에만 뜨고 겨울에는 이 검색 지수가 줄어든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겨울이 되더라도 한 달 검색수가 3,000에서 6,000 정도가 되는 걸로 봐선 겨울도 아예 지는 키워드는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이걸 지금 중국 시장에 아예 차량용 냉장고라고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품들의 원가가 나옵니다. 제가 중국 도매 시장 사이트에 이걸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168위안, 91위안, 117위안, 47위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제품 가액으로 이걸 들여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에는 통상적으로 제품 가액이 7만원에서 27만원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죠. 쿠팡도 마찬가지로 30만원, 9만원, 9만원, 24만원, 13만원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대로 가격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품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내용을 보여드린 이유가 시장에는 되게 뜨고 있는 상품들도 정말 많고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그런 제품들도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뜬금없이 차량용 냉장고를 팔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로직으로 내가 하는 제품들, 내가 취미로 하려는 제품들에 대해서 관련한 그런 시장성 있는 제품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패션을 좋아해. 그럼 나 뭐 흰 티를 팔 거야. 라지 뭐 박시 티를 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관련한 카테고리에서 지금 뜨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걸 쿠팡이나 네이버, 알리나, 에이블리 이런 곳에 내가 검색을 했을 때 내 제품이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 취미 밖에서 되게 다양하게 뜨고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곳에서 내가 제품을 찾아서 브랜딩을 하는 것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좋아하는 걸 파는 건 좋아요. 심지어 이걸 컨텐츠로 풀어서 내가 인플루언스 파워로 해서 브랜딩해서 파는 거는 정말 굉장한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맥락적으로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지 않다면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제품들을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정말 많이 찾을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자체적으로 핸드메이드 공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패션 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이 파는 거를 잘 브랜딩해서 컨텐츠로 풀어 나가거나 이미 재고가 있으니까 다른 쪽에 내 제품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무식하게 옷을 좋아하니까 뭐 옷만 팔아야지, 흰티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이 지금 빅데이터 상으로 트렌디한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구역 자체를 축소를 시키고 소싱을 하고 판매를 한 경우는 없길 바랍니다. 셋째, 한국 도매처와 공급처에 돈 많이 쓰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보통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처음 시작을 하면 한국에서 도매상이거나 공급사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 도매상도 똑같이 중국에서 떼와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도매사고 공급사고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중국 사이트, 중국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의 반값의 가격, 반의 가격으로도 제품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매 사이트 치면 순위 같은 거 나오고 도매 사이트 리스트 300곳 이런 거 보면 되게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을 고르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한국 유통망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여기서 내가 직접 상품을 하나 잡고 판매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막상 지금 이 가격이 소비자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확률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궁화 표백 비누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걸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그냥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여기서는 3,000원으로 나오는데 지금 판매가는 644원으로 나오죠. 이게 도매라는 말 자체에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말자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딱 말씀드리면 거의 B2B 도매 사이트의 거의 99%가 실제로 소매로 갈 수 있는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내 제품을 판매를 하려고 여기서 유통 단계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차라리 VVIC나 1688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원가에 가까운 제품으로 들여오는 게 좋아요. 이런 의류 사이트들만 봐도 동대문인 제품들도 바로 들여올 수 있거든요. 디자인도 절대 한국 트렌드에 뒤지지 않아요. 여기서 잡은 제품들이 보통 들여왔을 때 한국에서 잘 나가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먼저거든요.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되게 많지만 통상적으로 한국 도매 사이트들은 중국 도매 사이트를 떼다 오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중국에서 직접 가져오는 게 훨씬 더 가격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의류만 봐드리고 있긴 한데 굳이 의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품목들이 전부 다 있어요. 전자기기도 있고 이런 생활용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보통 판매를 하려면 한 2만원, 15,000원 정도의 판매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11.9위안 2,000원의 가격에 하나당 들여올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한국에서 도매상이라고 하면 진짜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막 도매 마켓 300개 정리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그냥 여기서 내가 팔고 싶은 거 찾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거를 두고 제품 검색을 했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제조사나 공급처가 더 싸게 팔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한국 도매상이 2만원에 팔고 있는데 막상 이걸 중국에서 들여오려고 했을 땐 원가 2,000원에 들여올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마존에 쇼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나간다, 이 스타일의 제품을 찾아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걸 아예 이미지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캡처 도구로 복사해서 1688에 붙여넣기라면 1688에서 비슷한 제품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과 이 제품이 조금 비슷해 보이죠?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스타일의 크기인데도 거의 뭐 4위안, 7위안 정도의 사이에 구매를 할 수 있죠. 완전히 동일한 제품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미지 검색을 하면 비슷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53위안 정도면 거의 만원이거든요. 근데 아마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30달러고 여기서 차익도 굉장히 크죠. 이게 내가 중국에서 직접 들여왔을 때 거기서 가격 원가 메리트가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취할 수 있는 객단 마진, 이익도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직접 이 공장과 소통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바로 이 공장과 소통을 할 수도 있어요. 소통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메신저처럼 그냥 하이 하고 하면 돼요. 그럼 이 친구들이 답장을 예쁘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국 도매처를 찾을 필요 없이 내가 뭐 해외 사이트에서 이미지 검색도 가능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키워드 검색도 번역기로 할 수 있고 원가도 바로 찾을 수 있는 데다가 심지어 공장하고 바로 소통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1688에 있는 공장이나 아니면 VVIC에 있는 중국 직통 도매 업체하고 대신 소통해서 한국으로 들여와주는 서비스까지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매입처에서 그렇게 돈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사업할 때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게 사업이 아니란 건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옛날엔 이제 오프라인 사업이 있었고 1억에서 2억 정도는 투자를 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건 사실 옛날 생각이죠. 지금은 온라인 창업으로 해서 500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의 그 금액으로도 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용을 더 줄여보자는 거죠. 처음에 뭐 내가 1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그걸로 3천만원 매출이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당연히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부가가치를 내고 많이 버는 건 좋지만 사실 여기서 내가 판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해서 내가 처음에 투입하는 사업 자금을 많이 줄여보자는 거죠. 전 지금 공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직통 창구들도 되게 많이 생겼다 생각을 해서 옛날엔 제품 들여오게 되면 뭐 500개, 1000개는 주문해야 되는데 지금은 MOQ를 1에서 20 정도만 세팅을 해서 50에서 100만원 정도로도 초소량 사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1000개를 들여오는 게 매력있고 사업 볼륨이 커 보이고 진짜 내가 뭐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장 내가 창고가 없으면 정말 짐덩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에 1개에서 20개를 들여와서 소량으로 내가 이제 판매를 해보는 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잖아요. 이건 내가 중국에서 제품 들여오든 한국에서 제품 들여오든 어떤 방면으로도 MOQ를 줄여다가서 투입하는 비용을 줄인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공통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에서 내 제품이 판매가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선 제품은 1000개가 필요 없고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품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먼저 시장에서 먹히는지 테스트는 할 수 있어요. 투입 자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기대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 테스트를 위한 그 비용들은 줄이면 줄일수록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딩에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내가 제품을 판매를 할 때 브랜딩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사실 정말 이제 많이 봤을 때 기성품만으로 그냥 제품만 들여와서 그대로 판매만 하는데도 좋은 매출이 되신 대표님들이 정말 많아요. 최근에 저랑 소통을 하신 대표님은 기성품만 파시는데도 월 매출 1억 이상 파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잘 팔리니까 그때 이제 패키지나 로고 각인을 하는 정도로 제품 변형을 하셔서 자리 잡으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브랜딩을 한다, 패키지를 바꾼다, 로고를 각인한다 이런 관점으로 처음부터 비용을 쓰게 되면 돈이 기본적으로 500에서 1000만원 정도가 깨지고 시작을 하는데 막상 내가 기성품 들여오게 되면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제품 들여오는 거니까 5만원, 10만원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판매가 많이 됐을 때 그때 그 제품을 브랜딩을 하고 각인을 하고 패키지를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브랜딩을 해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알고 있다 보니 처음부터 그냥 막 수백, 수천을 깨고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5만원에서 10만원 이 정도만 투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많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구매가 많이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브랜딩을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절대 처음부터 브랜딩을 하지 말라 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브랜딩을 해서 비용을 투입해서 잘 자리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브랜딩이라고 하면 막 소상공인 입장에서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 제품의 로고 각인하는 거거나 패키지를 바꾸는 정도인데, 솔직히 말해서 패키지를 바꾼다고 거기 로고 각인 하나 있다고 거기서 구매 여부가 갈라지진 않아요.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에 약간의 완벽주의가 발동하고 이게 내 제품이니까 처음부터 미미한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로고 각인을 해야지, 패키지를 바꿔야지 해서 500개, 1000개씩 막 들여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아까 제가 말한 그 소액 정도의 사인만 하더라도 그걸로도 시장 테스트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품 받았을 때 중국어가 써져 있을 수도 있고 영어가 써져 있을 수도 있고 로고 각인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뭐 제품이 조금 모자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게 순수하게 소비자의 구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에서 소액으로 투자 금액들은 시장 테스트 금액은 더 줄어들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내가 잘 팔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셀러에 대한 감이 익혔다 라고 한다면 그땐 처음부터 브랜딩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잘 팔 수 있는 방법에는 공장에 수백 수천을 이제 써서 제조하는 브랜딩만이 아니라 1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량 기성품 사입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염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팔고 있는 뭐 텀블러에 김머신이 적혀있든 뭐 이제 그냥 아예 뭐 아무것도 안 적혀있든 제품 품질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걸 썸네일하고 상세 페이지에 스토리텔링으로 잘 풀어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살 거잖아요. 당장 그냥 제품을 살 때 이건 로고가 없네? 안 사야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브랜딩의 여부보다는 이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에 녹여낼지 고민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안 팔릴 제품이면 브랜딩을 했단 이유 하나만으로 잘 팔리고 막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제품에 글자 없다고 구매 안 하고 그런 거 되게 우습죠. 특히나 최근에는 그냥 그런 로고 각인 그런 것보다는 그냥 틱톡이나 릴스, 쇼츠, 샵 연계를 통해서 더 많은 판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떻게 내 제품의 가치를 소비자한테 더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돈으로 막 부어 박는 시작보다는 그냥 내 제품을 어떻게 매력있게 소개를 할지, 영상으로 소개할지, 이미지로 소개할지 그런 것들을 더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창업을 할 때 잘 몰라서 생길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의외로 이 하나를 몰라서 사람들이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 손실을 입어요. 오늘 제가 말한 내용들은 특정 사업을 하는 누구한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쇼핑몰 창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니 빼놓지 않고 배우셨으면 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이신가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광고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격차에서 제가 쇼핑몰 강의 런칭했습니다. 위탁 판매나 해외 구매 등 해외 사입, 국내 제조, 브랜딩, 마케팅, 디자인, 사실상 모든 걸 알려드린 강의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월 1억, 2억 이상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그 노하우를 가감없이 공개합니다. 특히나 2024년에 더 중요시되고 있는 상세 페이지 기획과 브랜딩, OEM과 제조, 마케팅 쪽을 훨씬 더 깊게 구성했습니다. 저는 1만 명 이상의 수강생 분들의 잘 팔리는 판매 방식을 연구했고 실제로 이걸 커리큘럼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10명 이상의 직원분들과 거의 6개월 이상 합작해 만든 강의고 제작비만 3억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작비 이상으로 수강생 대표님들께서 더 멋진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수강을 시작하시고 나서 사업 모델을 약간 변경했더니 하루 600만원 매출을 찍으신 대표님, 하루 매출 800만원을 기록하시고 지금 또 억대 매출을 유지하시는 대표님, 상품 런칭 하나로 바로 월 매출 1,500만원 찍으신 대표님, 지금 이런 결과들이 강의 런칭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나오고 있는 결과들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강의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좋은 정보와 데이터를 요리해서 알려드리는 그 가르침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정말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교환을 알려드리는 걸 넘어서서 내부의 커뮤니티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네트워킹 파티를 열어서 대표님들끼리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또 교류할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소싱 해커톤 챌린지라고 해서 실제로 상품 소싱과 업로드를 숙제처럼 내주고 교정까지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도 월 매출 4천만원, 하루 매출 400만원, 하루 매출 70만원 등 계속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의도 그냥 틀고 끝나지 않습니다. 쇼핑몰 로직이 바뀌거나 트렌드가 바뀌면 곧바로 즉시 수정해서 대응책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곧바로 대응하고 업로드 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은 카페 내부 VIP 칼럼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 정보와 최신 정보가 혼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되게 적절한 정보였는데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나 혹은 더 좋은 수단이 있는 정보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격차에서 김머신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계속해서 주어지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하나가 수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사업을 키우시고 계신 대표님께 굉장히 좋은 표지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퀄리티는 대기업 강의 영상과 비교해도 더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투입됐는지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곧 AI 챗봇 서비스로 제가 가르친 커리큘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김머신봇 서비스까지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김머신봇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안 되는 이유보다는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공간, 잘 되는 사람만 더 잘 되게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미 결과가 말해주고 있고 선순환만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대표님을 초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초고수 억대 셀러 분들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셀러 커뮤니티의 대표님들을 초대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격차 김머신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